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많이 들으시죠? 아, 팟캐스트 아니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3프로TV 앱을 통해서 라디오식으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죠? 이제 11월도 이제 끝났네요, 거의. 네. 아, 정말 가는 세월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나 봐요. 좀 있으면 진짜 50대 후반이 57세부터는 후반이라고 봐야죠. 아, 형이 뭔 말씀이세요 지금? 왜 못 끌어올려 나이를? 하긴 만으로 하면 아, 참 이 정부에서는 좀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지. 54시로 가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은요 어떤 분이 쓴 일기를 함께 공유해 드리는데요. 이렇게 쓰셨네요. 나는 번역을 합니다. 주위에서는 걱정을 합니다. 나도 덩달아 불안합니다. 오늘은 일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과도 모를 이력서를 5통이나 넣었습니다. 실력은 정말 볼 것 없지만 지금은 이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보잘것없는 짜투리 번역 인생이라도 나는 이 일이 좋습니다. 꼭 내가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지신 번역가시죠. 황석희 님이 2005년도에 정말 스스로 쓴 일기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이 글을 보면서 힘을 내고 한 해 한 해를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최고의 유명한 번역가가 돼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요,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정말 뭔지 궁금한데요. 혹시 이번 주에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문제들 많으시죠? 돈 문제, 부동산 문제, 주식 문제, 요즘 또 예금, 뭐 채권 이런 것까지 막 하게 돼서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고 저희와의 2시간은 온전히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 보시죠. 자, 오늘도 3프로 상담소 함께 엮어가실 세 분의 게스트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형님. 네. 요즘 워낙 액티브란 용어는 액티브하다 그러면 뭐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 했는데 요즘 하도 무기력감이 많다 보니까 좀 바뀌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액티브가 바뀌었는데요. 그 황석희님 일을 들으면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우리 좀 액티브하게 하면 좋겠고요. 네, 아, 제가 너무 액티브했나 봐. 이렇게 막 냈더니 얼굴이 너무 얼큰이로 나와서 약간 패시브하게. 네, 또 요즘 같은 어려운 무기력한 상황에 정말 힘을 주실 수 있는 오늘 오늘 한번 해봐요. 가수님이 오늘 게스트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빨리 그러면 저의 오른쪽 멘토를 소개해드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부장님 모십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요즘 여의도에 뭐 대세죠 요즘에.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뭐 유튜브 저희 3프로에 나왔다 하면 그냥 가볍게 100만을 넘는 아이고, 거예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예. 더 열심히 하라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예. 연말에 뭐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뭐 더운 나라를 간다든가. 뭐 저는 이제 미국을 한번 가고 싶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좀 갈 생각이 있습니다. 예. 샌프란 좋죠. 예. 날씨도 좋고 이제 한번 또 가야 될 때가 된 것도 같고.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이상하게 가고 나면 예전에 영화 더 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앞에 예. 무슨 알카트레즈 있고 네. 그 영화 보고 너무 좋아하게 된 도시가 돼서 갈 때마다 좀 되게 기분이 좋고,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학을 가고 싶었던 학교가 거기에 있어요. 스탠포드라고. 스탠포드. 예, 석박사를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가 지금은 있고. 거기 가서 강의할 수준이죠.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또 페블비치라는 좋은 골프장도 있고 거기 샌프란시스코 바로 가기 전에 카멜 거기 있고 뭐 리스칼튼 하프문베이라고 또 정말 아름다운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벽이 뭐 돼 있고 바다에 있는, 거기서도 이제 골프를 쳐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가면 아이 좋죠. 더 락하면은 그 영화 장면에 페라리를 부시는 게 항상. 예, 맞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몇 번 가보셨죠? 네, 뭐 몇 번 가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LA에서 차를 몰고 샌프란을 갔었어요. 근데
그 베이브리지하고 뭐 그 금문교하고 막 건너가잖아요. 맞아요. 아 얼마나 쫄리든지 겁이 많아서. 자 그러면 오늘의 힐링 싱어 3프로 상담소 무려 94번째 순서와 함께할 힐링 뮤지션인데 뭐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 블루스 음악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가 있죠. 상징 신촌 블루스의 보컬 출신이시고요. BTS 멤버 B가 이분의 곡 꼭 안아주세요를 소셜미디어에 언급하면서 또 큰 화제가 됐던 분인데요. 그야말로 뮤지션들의 뮤지션 블루스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소개하면서 이렇게 무슨 방명스럽게. 아니 저 방송 오기 전부터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멘트 처음 하시는데 세 분이 네.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아니 저는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노래나 이제 얼굴은 제가 이제 아는데 네네. 솔직히 성함이 네. 강허달님인지는 몰랐어요. 강허 달님이신 거죠? 그래도 후달님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지 감사해요. 네. 강허. 강 씨는 아버님 성이고요. 강허. 허 씨는 허는 어머님 성. 그렇죠. 네, 그렇죠. 달리자 달림 이렇습니다. 네. 강허달님. 네, 네. 강후 달님. 뭐 강허달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이제 강허달님 거의 이렇게 이제 한글 직접 안 보시면 네. 하늘에 떠 있는 달님으로 생각하시면 언제 이렇게 개명을 그것도 하셨어요? 좋네요. 이제 음악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네. 제가 이제 이름에 공경할 경에 순할순이에요 강경순. 서울 생활하면서 그 이름이 이렇게 순한 네. 이렇게 순할순이 너무 좀 답답하고 네. 정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블루스 들어서. 가수의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어울리는데. 그때는 뭐 블루스 음악을 꼭 하겠다는 네.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음악 하겠다고 올라와서 생활을 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디서 좀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로?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 순천. 순천에서도 원래 태어난 곳은 더 이제 시골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스몰되어서 고향이 없어졌고요. 네. 순천이 참 풍성한 동네라고 그죠? 네, 먹을 것도 많고. 네. 맞아요. 네.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벌교 가서 주먹자랑하지 말고. 모르세요? 벌교는 꼬막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자랑하지 말고. 말고. 네. 순천 가서 뭐라더라? 인물 자랑. 인물 자랑. 네. 순천이 인물, 주먹, 머니. 그렇죠.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유명한 얘기인데. 뭐 순천고, 매산고, 효천, 금당. 네, 그게 나름은 고등학교들이 네, 많죠. 평준화되기 전에는 네. 순천고, 순천여고가 그래도 전국 단위에서는 S대에 최고로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학교라고 이름 명문이죠. 날렸어요. 예, 예. 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한 그 학구열이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동네인가 봐요. 예. 그 고향 얘기도 좀 나눠볼 텐데 2005년도에 싱글 앨범 독백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밴드 신촌 브루스 보컬을 하죠. 그러니까 싱글로 이제 그러니까 솔로로 데뷔하신 게 2005년이라는 얘기죠. 네, 네,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계속 98년부터 2002년 풀문 아까 무슨 풀문 베이 뭐 네, 하프문베이. 하프문베이. 그건 약간 반달이고 여기는 그렇구나 풀문 보컬 온달인 거고 달림. 달님. 이게 달님이 이 여기서 나온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달리자 달림인데요. 네, 그렇지. 네. 사람 이제 러닝. 많은 분들이 불리는 어감으로는 하늘에 떠 있는 달림으로 생각하시는데 순할순이 약간 거북해서 그때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좀 뭔가 좀 과감하고 생동감이 있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군요. 달리자 달림으로 지었죠. 오늘은 달님 좋습니다. 일단 두 곡을 불러주시고 예비로 한 곡을 갖고 오셨는데 그렇게 써 있나요? 외로운 사람. 아니. 너무 외로워. 우리는 너무 솔직한 방송이라서 아니 두 곡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아마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다섯 네. 곡 이게 하셨으면 50대 남자 세 사람이 강권을 하면 못 버티시거든요. 네, 네. 자, 또 하루는 그리고 기다림, 설레임, 그죠? 네네. 그다음에 외로운 사람들. 사실 외로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려진 노래 아닌가요? 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다린 설렘을 가장 좋아하시고요. 그래도 조금 대중들이 저를 인식하기 시작한 건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귀에 많이 하루는 있네요. 예, 얼마 전에 정영한 드라마 OST여서 그보다 더 대중적인 분들이 예, 대중적으로 그러시구나. 저를 알게 된 네. 곡인 것 1,000원짜리 변호사. 네, 1,000원짜리. 아, 1,000원짜리 변호사? 네, 네, 완전 네, 네. 인기. 너무 좋았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아직 안 보고 있는데 보기 시작해야 되겠네요. 아, 웹툰 네. 기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네. 재밌더라고요. 네네. 예. 웹툰 기반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좀 대세. 네. 시나리오가 특이하다 하면 네, 웹툰이에요. 네, 웹툰 기반이라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 시청률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청 잘 막판에-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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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판에 조금 흐지부지 빨리 종영이 돼서 몇 회? 뭐 14회, 14회? 14회 넘, 12회였던 것 예, 같아요. 12회로 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한국 드라마가 뭐 나왔다 하면 대부분 다 재미있어요. 네. 그죠? 너무 정도의 재밌습니다. 차이지. 너무 상상력이 네. 좋습니다. 좋고.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제주도에 계시더군요. 네, 제주에서 방금 올라왔어요. 네. 제주도 어느 쪽이세요? 동쪽이요. 동쪽이면 검은 오름 아세요? 네? 검은 오름. 알죠. 네, 그쪽 네. 동네 산을 아, 산을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봤을 때 오른쪽 쪽에 아니죠. 이쪽 지도로 봤을 때 조천으로 가서 왼쪽이 맞아요. 애월 쪽이고 네. 오른쪽이 네. 오른쪽이 예를 들면 뭐 저쪽 성산 성산 쪽에. 가게 딱 중간 그 나라게. 정도죠. 조천 중산간에. 딱 옆이라고 보면 아 제주도에 맞습니다. 사시는구나. 네. 아, 중간에 네. 중산간 200고지 산속입니다. 어, 오늘 그러시군요. 오늘 전화번호 주시면 따야겠다. 따야 돼. 제주도 갔을 때 맞아요. 전화해야지. 네. 보시죠. 제가 한라산은 대접해 드릴 수 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한라산. 그러면 한라산. 조천이 가까운가요, 거기서? 조천이 가깝죠. 조천읍 네. 선흘리로 들어가니까요. 아. 네. 조천이 주소자. 있고 선을리 있고. 맞습니다. 조천은 예, 예. 원래 닭백숙이 유명한 데 아니에요? 교례리라고요. 아, 교례. 거기는 교례리라고 교례구나, 참. 한 거리 거기도 중산간인데 한쪽이 거의 그 닭에 그렇죠. 관련된 요리가 몰려 있어요. 교례리에. 네. 그렇죠. 맛있죠. 칼국수, 백숙이 거기는 이제 토종닭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모래집도 사시미로 먹을 정도로 아, 꽤 유명한 모래집 거리입니다. 사시미. 그 유명해요. 여름에는 거의 교례. 줄 서서 식사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주도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길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제주도를 자주 가서 그런지 지도로 봤을 때 왼쪽에 계신 분들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많이 그래요? 달라요. 오, 네, 그죠? 지형도 많이 다르고요. 그런 느낌이 네, 있죠. 네, 네, 네. 왼쪽이 조금은 도회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많이 훨씬 더. 도회적이었죠. 근데 오른쪽은 아직도 약간 제주도 토속에 그게 좀 더 남아 있고. 네. 아무래도 서쪽은 좀 넓은 평지여서요. 그렇죠. 네, 네. 분홍. 공항에 접근성도 더 좋고. 네네네 그렇고 동쪽은 좀 모래바람 많고요. 맞아요. 바람 많고 비 많고 이래서 곶자월도 많고 오름도 많아서 약간 원형의 제주를 좀 더 그러니까 품고 있다고 좀더 하시네요. 그냥 좀 내추럴하다고 해야 될까? 그렇죠. 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동쪽이 제주스러움 네. 많이 간직하고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제주도에 362개 내지 363개의 오름이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365개라고 얘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손으로 꼽는 데가 지금 말씀하신 검은 오름이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오름이기도 하죠. 정말 꼭 권할 만한. 네. 근데 출입 제한을 하지 않나요? 하루에 200명 정도 그렇죠. 네. 출입 제한하는 걸로. 네, 제가. 신청을 받아서 저는 한 하시는 5번 거예요. 가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주 오름 팬입니다.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네.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가보는데 네. 지질학적인 아주 특이해서 그렇군요. 세계 문화유산 이렇게 네. 지질적인 게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셨어요 제주도에? 지금 이주 한 지 7년 되는 거예요. 7년? 네, 네, 오. 네. 그냥 딱 결심하고 제주가 살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가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걸 그렇지 해서? 않아요. 원래는 제주를 너무 사랑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이직을 하는 바람에 제주로? 네 갑자기 오. 네. 오. 갑자기 결정. 아이, 혹시 이쪽 쪽이신 방송 거죠? 쪽이신 거예요? 아니요 공무원 공부하는 공무원이신데. 분인데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공무원이신데 제주도로 이직을 하시고. 그러니까 최고 아니에요? 저는 좀 실제 불만이 많아요. 제주에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최애 여행지를 뺏겼고요. 네. 그러네. 이게 살다 보니 삶의 토성과 또 여행지는 다른 거죠. 제가 공연을 끝나면 항상 제주를 가서 위안을 받고 네. 에너지를 받고 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다가 일상이 돼버렸어요. 아 그럴 수 네. 있죠. 1년에 손님이 오면 가는 바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심드렁해진 게 가장 가슴 아프고. 연예인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제주도에. 그러시다고는 들었어요. 네. 교류를 많이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저는 또 이제 계속 일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고 그렇긴 한데. 네. 근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제주도 사셔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더. 열심히 이제 건강 유지를 하려고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이 바로 걷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좋은 산책 코스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러우실 불만이라고 좀 안 믿기실 줄은 모르겠지만 실생활에서는 그런 불만들은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도시 생활에 비교할 수 없는 또 좋은 점들이 너무 많죠. 내년 봄에 저희 바다 구경 한번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 센터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사실은 제주도 분들은 중산간에 사는 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해변에 너무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집도 많이 망가지고 또 건강에도 많이 좋지는 않다. 네, 거의 저희 이사 왔을 때도 현지 분들이 아주 간곡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좀 스킵도 그렇지만 이 소금기가 네. 생활하기 너무 불편하다고 가능하면 중산간으로 올라가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 대화와 노래는 조금 이따 더 청해 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사연을 우리 윤대영 교수님께서. 제 뇌가 제주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님. 민 박사님 항상 좋은 이야기 전해주시는 것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20대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 졸업 후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다 재작년 팬데믹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고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팬데믹으로 한국에 돌아와 급락한 시황 때인 20년 7월부터 주식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 정도 구력이 있는 주린이입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월급으로 매월 투자를 해서 전자산의 70% 정도가 주식입니다. 아유. 지금은 주식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 모으는 중인데요. 작년 가을까지 플러스 30% 이상의 수익률이었던 저의 계좌는 현재 마이너스 30%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기너스 럭이 있었던 초기 1년 차였을 때 익절을 하지 않았던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때는 이런 하락장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주식을 쉽게 생각하던 저에게 쓴약을 준 거라고 생각하고 일상을 더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에 입문했을 때의 종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큰 변화라면 MS가 급락하고 손절후 국내 반도체주인 LX세미콘의 비중을 높인 것뿐이겠네요. 제 종목 중 현대차, LX세미콘, 라닉스, 구글은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투자해 쌓아갈 생각 정도 확신이 있는데 좀 고민인 종목이 네이버와 빌리지 팜스 인터내셔널 두 종목입니다. 저의 네이버 평 단가는 32만 원, 한때 40만 원 이상 갔던 것을 보면 저희 짧은 구력에도 네이버를 평가해 보면 5년 안에 전 고점을 탈환하기에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본전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됩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급락하리라고는 생각 못해서 대응시기 놓치고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두 번째, 빌리지 팜스 인터내셔널은 제가 캐나다 있을 때 마트에서 자주 사던 토마토 같은 농산품이 회사에서 생산 유통되었고 캐나다의 열악한 기후 조건에도 하우스 농법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성공시킨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캐나다 회사인가 보죠? 제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높은 비중으로 매입한 이유는 이 회사가 대마 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산업이 미국 연방정부에 합법화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4불까지 하락했을 때도 캐나다에서는 크진 않지만 내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지만 최근 2달러 이하로 하락했을 때부터는 손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짧게 몇 년 안에 별일 없으면 큰 돈이 나갈 일이 없어서 아직 새파랗게 변해버린 저의 계좌를 견디기 힘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실수를 한다면 제가 모아둔 자산을 더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해 현명하게 대처하기 아직 어려운 짧은 구력이라고 생각해 지혜로운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런 사연 주셨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구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진단인데 딱
마침 맞게 이 이성혁 부장님이 나오셨네요. 예. 근데 빌리지 팜스 이거는 좀 대마 관련주라고 엮어야 되겠죠. 그래요? 예, 예, 예. 한번 저 평가를 좀. 우선 이 두 기업들 사실 그 기존에 있던 주도주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네이버라는 게 이제 플랫폼 기업인 거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려워진 게 플랫폼 기업들이 제일 많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일단 플랫폼이라는 기업의 자체만 놓고 보면 앞으로도 썩 그렇게 평탄한 길을 걸을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플랫폼들은 그래도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플랫폼하고 한국에 있는 플랫폼과 가장 다른 거는 해외 진출 여부입니다.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반면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든 카카오든 지금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네이버가 인수한 그 미국 기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의 향후 성장 동력은 해외 진출, 그에 따라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들을 좀 제가 볼 때는 더 지켜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보이고 향후에 AI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있는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쪽과 관련해서 어떻게 최적화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관련 기업들은 거기서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라서 기대감을 버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라면 현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손절매하기는 너무 늦으셨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들 즉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향후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과감하게 손절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이버라는 회사가 뭐 시총 뭐 3위까지 갔었나요? 그럼요. 예. 이 정도까지 시가총액 순위로 네네네. 네, 갔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들 중에 대표 맏형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네이버를 썼고 재작년에도 네이버를 썼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많이 요동을 칠까? 그렇잖아요. 근데 네이버를 아주 전형적인 성장주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성장주죠. 그래도 성장주라고 봐야죠.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뜨니까 그 성장의 가치를 원래는 아주 낮은 금리로 디스카운트를 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를 산다는 건 향후의 성장의 결과를 쭉 지금 땡겨서 지금 주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 네네. 근데 그 전에는 0.5% 1%로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지금 금리가 5% 되니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매년 5%씩 디스카운트 하니까 그냥 네이버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고 있는데도 그냥 주식 자체의 무게가 커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이렇게 된 거죠. 이 기업들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중에는 사실 경기 영향도 있었던 게 일단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그래서 인터넷 광고 줄어들고 또 이제 인터넷 쇼핑도 이제 오프라인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맞아요. 좀 있을 거고 또 이제 이거는 이 네이버의 문제만은 아닌데 각국 정부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네.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 규제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너무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피해가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반독점 규제로 해서 굉장히 규제를 크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정치적인 해석으로는 이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양극화를 만든 그래도 어떤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규제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업의 어떤 내용을 떠나서 이런 어떤 규제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데 좀 발목을 잡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피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역시 해외 진출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이버도 이제 웹툰 기반도 있고 또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아직 이게 해외 나가서 정말 성공할 거다라고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그동안 잘해왔던 기업들이니까 해외에서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조금씩 지켜보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화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알아는 듣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가수분은 이 표정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신데 네. 달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유일한 취미가 네. 뉴스 보는 거거든요. 어허. 네, 아침에 일어나면 포털 뉴스부터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건데 어허.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네.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치와 경제가 네. 확실하게 이게 밀접하게 맞물려가는 부분이니까 네. 정치 관심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경제도.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주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네이버 말씀하시는 독과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알아듣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카카오 이번에 문제도 큰 피해들이 많았었잖아요. 소국사항공이. 그렇죠. 모든 조그만한 이런 펌들이 다 대기업들로 몰려가니까 그런 사고가 터지면 결국은 이런 그렇죠. 조그만한 소상공들이 피해보는 이런 뉴스들을 보는 상황에 선생님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재밌어. 재밌는데요, 이게. 네. 재밌어요. 네네. 사실 3프로 TV 돈 벌라고 보시는 분도 많지만 재미로 보시는 분들은 꽤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니까요. 네. 돈도 벌고 세상 사는 이치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러면 네. 좋죠. 그죠? 예,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보는. 우리 윤 교수님 이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실한 네. 청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직 30대. 진짜 그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하게 살고 계신 네. 33살의 멋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청년이신 것 청년이죠, 같습니다. 청년, 33이면. 본인은 살 만큼 살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결혼 정년기인. 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게 이렇게 구체적인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이제 잘 결정을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는 소위 이제 자기 성찰이라 그러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한계가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질 수도 있어서 자기 성찰 능력도 중요한데 우선시돼야 되는 게 멘토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그게 부모님이든 뭐 친구든 멘토가 있지 않은데 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수용성 있게 이제 멘토링 좀 멘토해 주세요 이런 거여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좀 자기 성찰을 잘 붙이면 잘 사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다 그러고 계셔서요. 네, 뭐 걱정될 게 없는 청년이십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반려자, 그러니까 멘토가 되면서도 그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여자친구가 생겨서 결혼하시면 금상첨화할 것 같다. 무섭지 않은 분으로. 무서워요? 무섭지 않은 분. 우리 사령관님이 무서우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무섭지 않으면 결혼을 잘 못하는 가끔 거고요. 네. 적금보다 더 무서운 분이. 내가 위로를 한다고 소통을 했는데 내가 말을 많이 했으면 위로를 못한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아니, 무섭지 않으면은 결혼하신 게 아니라는데. 네, 무조건 무서워야죠. 네. 안 무서우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달님은 어떻게 좀 무서우신 편인가요? 제 별명이 네. 티라노 치킨 닭다리라고. 티라노 치킨 닭다리?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무섭고 네. 아이가 붙인 별명인데요. 네. 티라노처럼 무섭지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처럼 맛있는 존재가. 좋은데 좋은 예, 거예요. 예. 티라노 치킨 닭다리. 네, 무섭대네요 두 사람은. 저는 세상 부드럽고 요한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요. 왜 사연 주신 분께서 이런 느낌의 배우자를 만나세요. 그냥 최고의 공격적인 드래곤처럼 무섭지만 하지만 또 네. 닭다리처럼 항상 생각나고 보고 싶은. 그렇지. 네, 이거죠. 매콤하고 자극적인데 계속 소리. 아주 네, 상징 네, 좋은데요. 그런 거예요. 네. 저도 저도 너무 박장대소를 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뭐지 그랬는데 아이가 설명을 해줬어요. 무서운데 닭다리처럼 맛있는 엄마라고. 창작을 해야 되겠다 그 아이는. 그 친구요. 엄마 별명을 그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마에 대한 애정이 있고 네네.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상상력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저하고 아이를 봤을 때는 저보다 뭐 훨씬 뛰어넘는 진보했다고들 하는데 엄마 본성이 최고의 나오시네요. 경쟁자입니다. 저의.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달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좀 청해 듣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제주도는 못 가고 있으나 그 노래를 들으면 제주도의 중산간의 그죠 곶자왈 차 그리고 검은 얼음이 보이고 저 멀리 한라산과 또 태평양이 보이는 그 제주도를 상상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힐링송을 박수로 청해 들어보시죠. OST 또 하는. 무언가를 찾았지 내 미움이 향할 곳 내 텅 빈 맘 들어줄 어딘가에 품 내 마음 머물고 뭐 아쉽던 날들이 없겠나 뭐 한 번쯤 슬픈 때가 없겠나 빗나간 순간들 굽이굽이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그리웠다가도 고달프게 했다가도 다시 보고 싶게 하네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네 하루하루 또 하루를 뭐 아쉽던 날들이 없겠나 뭐 한 번쯤 슬픈 때가 없겠나 아쉽던 순간들 매일매일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그리웠다가도 혼자이고 싶다가도 다시 보고 싶게 하네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네 하루하루 또 하루를 하루하루 또 하루를 저기 밖에 매니저 분이시죠? 네. 근데 저기 매니저분 불안하게 자꾸 윤 교수께서 매니저 역할을 막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팬으로서. 아, 예. 서울 매니저, 제주 매니저. 이런 저기 전참시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런 되면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맛이 가네요, 진짜. 맛이 가네요. 음악이 너무 좋으셔서. 어떠셨어요? 오, 네, 아 저는 네. 원래 와. 신주 블루스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하여튼 리듬 앤 블루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예, 아, 제가 진짜. 헤비 메탈하고 이
리듬앤블루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헤비메탈 한번 소개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시니까. 저희 땐 그런 세대였고 센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비추어리. 나는 왜 그런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물론 약간 순천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약간 판소리 네. 그게 잠깐 연상이 됐어요. 네, 네. 판소리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가장 네. 훌륭한 현재.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 원음으로서의 그 판소리 있잖아요. 그 판소리가 살짝 연상이 돼. 물론 이제 브루스와 판소리는 좀 완전 다른 장르인데 네, 네, 네. 그 안에 뭔가 한국적인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네. 느낌이 네. 들었어요. 한이 담겼다는 거에는 좀. 네. 네. 근데 진짜 정통 블루스. 네. 삼박자. 그러니까. 와, 네. 진짜 너무. 네. 뭐 이 민요 자체가 또 한국 블루스잖아요. 네. 그렇죠. 블루스가 전통 음악이니까 포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라도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정서상의 한이나 이런 약간 끈적임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도 좀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게 이제 촌스럽다는 전 되게 좋은 취지. 네, 촌스럽다는 느낌 말씀이신가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래도요 제가 그런 태어난 정서를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거와 또 대중음악의 블루스가 합쳐서 전만 해도 색깔이 나온다는 점 생각이어서 지금은 아주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되게 딥하고 거친데 엄청 깔끔한 뭐 이런 느낌. 그 연주도 그냥 진짜 깔끔한. 네. 드라마 완벽주의. 음악이다 보니까 네, 네. 약간 사실 예, 더 이제 저는 이제 그 메인 진행자라서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 멘트를 가끔 하긴 해요. 우리 윤 교수님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음악에 관한 이 선관, 이 음악에 관한 평가는 매우 엄격해요. 네,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나이도 좀 표가 나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전혀 오늘은 너무 별로 훌륭한 없다고. 가수님들 많이 나왔지만 저는 올해 그쵸. 베스트로. 네. 아우, 감사합니다. 뭐 제가 선정하는 게 제 네. 마음이니까. 3프로 상담소 공식 주치 윤대현 교수가 선정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2022. 공연 계획이 있으신가요? 무조건 보러 가요. 네, 네, 내일 공연인데요. 내일이요? 이미 오래전에 매진이 돼서. 네. 매진 내셔도 그렇지만 이 방송이 나가면 내일이 아니라 네. 일주일 전이라서. 하루 하실 그렇겠네요. 건 아닐 네. 거 아니에요. 하루에 극장이 좀 작은 극장이에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요. 뭐 이렇게 공연 바닥이 녹록치는 않아서 그렇죠. 이렇게 크게 이름 있는 분 공연도 그런 것 같아요. 빈 부익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TV 많이 나오고 히트곡 많으신 분들은 몇천 석 몇만 석 하시지만 저희 같은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은 몇백 석에 채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뭘 하시나요? 공연 일정을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저 진짜 다음에 네. 뭐 내일은 못 가지만 다음에 꼭 보러 가고 싶어요. 네,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 스케줄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고. 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예. 1년에 몇 번이나 공연하세요? 제가 단독 공연은 1년에 꼭 한 번은 한 번. 네. 이번에 한 번 하는 그게 네, 근데 이제 소소한 공연들, 초청 공연들은 있는데요. 강어 달림 이름을 걸고 2시간 이상 120분 공연을 하는 건 1년에 한 번. 그거는 계속 2009년부터 2008 몇 년부터 계속 하나도 안 빠지고. 예, 프리 달림, 네 인스타, 프리 달림. 네, 저 팔로우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그럼 내년에 그럼 공연이 지금 있는 건가요? 3집 네. 후반 작업하고 있어서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3월 정도면 음반이 나올 그러시군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연은 아마 발매 공연은 4, 5월 달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으시다. 전혀 또 다른 감흥의 블루스 음악을 듣다 보니까 또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또 풍성해지네요. 자, 매주 어디선가 불러주시면 좋을 근데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인의 노래와 또 다른 분의 노래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걸 안 하신다 이거죠? 네네. 돈 내고 오란 얘기예요. 돈 모으네. 네. 티켓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을 달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
저는 창업한 지 4년 정도 되었고요.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이다 보니 아이고. 개인 돈을 계속 법인에 이체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이템이 비전이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창업 4년 내내 돈을 번 적도 많이 없고 제 몸과 마음을 갈아서 했는데 홍보와 마케팅이 어려움이 많고 밤마다 신경쇠약에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실패한 경영자라는 생각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프레A를 돌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언제까지 제 보험 대출과 신용 대출로 연명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이 정도면 제가 접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만두고도 법인의 남은 처리 부분이랑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직원 3명을 다 해고하고 혼자 1인 기업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게 나을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마음입니다. 야, 이게 사업하다 보면 그죠? 예. 근데 지금 이게 4년 정도 창업됐는데 계속 마이너스니까 개인 돈을 계속 법인에 넣고 계신 거고. 매출이 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게 밤마다 신경쇠약에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신경쇠약과 불안장애는 같이 오는 거예요? 뭐 비슷한 말입니다. 요즘 이제 신경쇠약이란 말은 잘 안 쓰고요. 네, 이게 이제 신경이 이제 약해졌다는 거니까. 노이로제하고는 뭐가 달라요? 노이로제는 약간 무슨 컴플렉스나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근데 좀 이제 과거에 이제 많이 쓰던 용어고요. 네, 지금 과거의 용어라고 해서 이제 의미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여러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좀 더 좀 명확한 걸로 이제 불안장애하면 불안하다. 뭐 불안도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좀 불안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뭐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보다는 그만큼 많이 힘들다. 지금 현금 흐름이 어려우신 그런 거잖아요. 거죠. 현금 흐름 용어 나왔다. 이 현금 흐름이 어려운 게 진짜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신경쇠약에 불안장애가 오는, 특히 이제 뭐 직원분들, 네, 그렇죠. 그 봉급도 드려야 하고 월급 나르게 빨리빨리 뭐 이것저것 오는데. 저것 나갈 게 많다 보니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게 정말 사업할 때 그러니까요. 제일 큰 스트레스 아닌가. 네. 하나는 이제 법적인 문제 생기는 거고. 그렇죠. 여기 프리 A를 돌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펀딩의 어떤 단계. 순서를 단계죠. 처음에는 뭐 프리 A 전에 뭐가 있죠? 그냥 시드, 시딩을 한다고 그냥 이제 지인들 네, 내가 뭐 사업한 하루 5천만 대봐 뭐 이렇게 하는 게 시드를 모은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 B, C 이렇게 통상 나가는데 그 시리즈 A 전에 그죠? 예, 초기 단계라고 초기 봐야죠. 단계, 가장. 완전 초기 단계 펀딩인데 사실 4년 동안 됐는데 프리 A를 진행을 못했으니까 사실 진행이 잘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왜냐면 보통 이런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결국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낮고요.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지원자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VC, 흔히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분들이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뭐 이분들이 이제 이 사업이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대주면서 이제 지분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크는 과정들인데 아마 지금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매출은 성장한다라고 있는 거 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 창업에 대한 아이템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이 덜한 건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심정을 조금 이해를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이번 창업 말고 전에 이제 미국에서 창업했을 때 6개월 만에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있던 돈이 다 이제 고갈된 거예요. 근데 한 20몇만 불 정도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선투자가 제 자본금으로 뭐 그때 뭐 시딩이나 뭐 이런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25만 불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딱 넣고 사업을 시켰는데 6개월 만에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다 재고로 남은 거예요. 재고. 네, 돈이 재고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쉿은 뭐 다른 게 없지. 현금이 재고로 남은 거니까. 근데 재고라는 게 이게 안 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그
창고에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을 정도로 쌓이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접든지 아니면 진짜 이분 얘기대로 내 개인 어카운트에서 이쪽으로 다시 자본금을 네? 뭐 대여금 형태라든지 뭐 그래서 자존심이 있지. 10만 불만 더 해보자. 이걸 땄는데 그때 기분이 굉장히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약간 섭섭한 씁쓸. 내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 개인 돈을 거기다 넣어. 물론 개인 돈은 좀 있었죠. 그 경험을 4년 동안 하신 게 이분이. 그것도 지금은 본인 돈이 아니라 보험 대출과 신용 대출로 연명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정도니까 거의 한계 상황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빨리 투자자분들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지금 근데 상황이 같아요. 너무 안 좋죠. 네. 지금 이 시장이 진짜 흔히 얘기하는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완전히 이 주식시장하고 이 금융시장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 스타트업 시장은 거의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 있거든요. 지금 고사 상태죠,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기업들도 자금줄이 말라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세요. 실제로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비즈니스 제가 그 조언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심리적 차원에서 잘 이렇게 좀 가능하시다면 또 기회를 보시면 되니까 봉급을 주는 위치가 아니라 받는 위치로 한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는 건요. 이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지치니까 다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이제 그 느낌이지. 지금은 그 자기 느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으셨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못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번아웃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뭐 사업이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마음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잘 일하고 이랬더니 돈이 들어오네 이런 포지션으로 한번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잘할 자신이 없다는 거는 지쳐서 그런 거지 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좀 새로운 기회를 엿보시는 게 어떨까. 그냥 1인 기업으로 기다린다는 것도 그냥 기다린다는 거 이거 너무 마음한테는 힘든 그럼요. 일이어서 이제 뭘 차라리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좀 이렇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걸로 좀 그래야 마음이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가능하시다면 아쉽겠지만 잘 좀 이렇게 하시고 좀 포지션을 봉급 받는 위치로 한번 전환하시는 거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봉급 줘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는 제가 좀 웃기게도 이렇게 있으신데? 네네. 제가 아주 초기에 무슨 그 벤처붐 일었을 때 제가 잠깐 지금 경험담을 얘기해 주신 거였네요. 생각해 보니 윤철수 나올 뻔한 거 아니에요? 네네. 이선혁 부장님 월급을 받아보시기만 하셨나요? 예, 받아보기만 해서 사실 이 어려움은 제가 사실 잘 모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월급의 소중함도 좀 많이 알고 있고. 우리 달님은 어떠세요? 저는 회사를 들어갔다가 지금은 지금 영국상은 1인 기업이에요. 제가 약간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도 제가 음반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혼자 활동을 해서요. 그런 돈의 흐름을 돈의 흐름을 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음악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회사도 들어가고 뭐 하고 있는데 저는 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인 기업으로 음악을 계속 지속 가능성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뭘까? 저 스스로한테 위치의 현실적인 부분에서 딱 맞는 게 1인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 오늘 같이 오신 또 좋은 공연 기획하시는 또 파트너도 생기고요. 음반을 같이 음악을 하는 좋은 음악 파트너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입안에서 24년 됐거든요. 24년으로 기획사의 실패도 여러 번 했는데 좀 버티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심지를 잘 찾으시면 바닥을 치시고 이번 되게 힘드시다 하니까요. 잘 바닥을 치셔서 잘 정리하시고 올라오시면 뭔가에 또 길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3명을 고용하고 계시니까 이제 월급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마이너스 나는데 계속
돈을 융통을 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꼭 드려보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이 이제 창업을 많이 권하잖아요. 그리고 창업을 해야죠. 많은 분들이. 근데 예전에는 제가 왜 창업이라는 말을 쓸까? 창업. 그러니까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창업을 했다 내가 그러면.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다 행동을 자기가 규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장사를 시작했어. 뭐 이렇게 아까 1인 기업 나 1인 기업을 창업했다 이런 거 하고 나 지금 혼자 조그만 장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스타트업 혹은 벤처기업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연상이 뭐가 있냐면 다 플랫폼을 연상하거든요. 또 그게 의미가 그렇다 그러대요. 뭐 기술의 혁신을 해가지고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나중에 지금은 적자죠. 근데 과연 우리 같은 이 정도 경제권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플랫폼을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나? 그리고 또 그거를 글로벌로 나가야 돼. 아까 그 네이버나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비즈니스를 하지. 내 장사를 하지. 그 장사의 의미는 뭐냐면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타인 자본을 확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근데 대부분 잘 안 되는. 적어놔야겠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 장사하기도 어렵죠.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여의도 다른 사무실에 제가 혼자 1인 사무실이 있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많더라고. 1인 사무실 하니까. 그 아파트 단지 지하에 조그만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하에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데 한 3평짜리? 근데 저보다 한 5살, 6살 많은 여자 사장님인데 점심때 가면 어쩔 때는 혼자 하시고 어쩔 때는 친구분이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친하게 된 거야. 누님 같아서. 얼마나 이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을 했는데 자기가. 그러면 꽤 늦게 창업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도 이미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정도 되셨는데 그래서 애들 웬만큼 키워놓을 무렵에 애들 학교 다닐 때 아마 남편분이 좀 어려워지셨나 그래서 그 콩나물 해장국 했는데 글쎄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애들 다 대학 교육 시키고요. 집도 하나 장만하고요. 괜찮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장사하는 분들이 괜찮았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 그럼요. 드문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그 화장실 옆에 그 3평짜리 콩나물 해장국집에서도 캐시플로우를 만드니까 아이들을 다 시키고 집도 조그만 거 장만하고 노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그 늦게 창업한 그 60대 중년, 어차피 중년도 조금 넘은, 그래서 너무 큰 꿈을 막 해가지고 자기를 막 번아웃 시키고 매몰 시키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또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맛도 좋은데 은연 중에도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면 아무리 좀 없다 하더라도요. 조그만한 구멍과 빛은 그렇죠. 존재하더라고요. 네. 그걸 찾으시면 어떨까요? 크지 않지만 그부터 시작하시면 좋은 일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달님은 진짜 사업을 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음악 안 했으면 사업하실 거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그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저는 전형적인 딴따라여서 소소하게 그냥 1인 기업 하고 있는데 조만간은 또 좋은 분하고 지금 조인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약간 그런 사람 만나고 그 돈 주고 받는 거가 항상 괴롭거든요. 저는 지금도 잘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두 번째 힐링송을 청해드려. 제목이 뭐였더라? 마침 또 그러네요. 기다림 설레임. 기다림 설레임. 저의 네. 대표곡이기도 하고요. 네. 자 강원알림이 불러드립니다. 기다림 설레임 두 번째 힐링송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반딧불 춤추던 곳에 앉아 밤새껏 웃음을 나
세상들 설레이들 그 누가 날 보았든 간에 숨길 수 없이 드러내든지 빼곡히 들어찬 숨결조차 버거우면 살짝 여밀듯이 보일 듯이 너를 보여줘 그러마니 또 다른 무지개가 널 반길지 난 그저 나였을 뿐이고 넌 그저 나였을 뿐인 너도 나도 너도 너나 할 것 없는 세상에 생각에 시선에 말들의 웃음에 이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진 않아 기다림 속에서도 활짝 웃을 수 있겠지 아무렇지 않는 듯 흘려버린 시간들 공간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 기다림이란 설레임이야 말없이 보내주고 기쁠 수 있다는 건 바보 같으니 바보 같으니 바보 같으니 바보 같으니 바보 같으니 앵콜. 이것도 첫 번째 노래하고 또 완전 또 다른데. 그러니까. 네. 술 안 먹고 취할 수가 있구나. 그게 가능해요? 너무 취하는데. 집중하기 참 힘든 구조입니다. 네. 네. 여기 좀 열악해요. 네.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라고. 지나가는 분들은. 네.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이게 언제 발표한 노래죠? 이거는 2008년 기다림 설레 1집 곡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나 한국 돌아왔을 때네. 2008년도에. 그러시군요. 네. 힘들었는데 그때 진짜. 정말 힘들었는데. CD 구매하겠습니다. CD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단체 구매. 네. 그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쳐다보시고 계시니까. 네. 되게 쑥스럽네요. 네. 네. 지금 구매해야지. 자, 한 곡을 더 청해 드릴게요. 그 아까 예비로 한 저는 사실 그 노래를 제일 듣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그 노래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예전에 그 노래를 들었던 그 그러니까요. 추억과 감흥이 네. 어우. 원래는 이게 이정선 선생님 곡인데요. 그렇죠. 네. 네. 오랜만에 듣는다. 네, 포크석인데. 근데 달님이 부르면 또 재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곡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할까요 그러면? 네. 빨리. 자, 귀하게 듣는 앵콜송도 박수로 청해 드려보죠.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는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행여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아, 다음에 저희가 네. 초대를 한번 할게요. 저희 셋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언제든. 라이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스마트워치를 하나 샀는데 어떻게 했더니 노래가 제법 잘 나와요. 아하. 네, 그래서 이게 술 먹다가 대편하자 딱 하면은 하는데 제가 올해 이번 술자리가 있는데요. 아, 네. 네. 다 다운로드해서 여기다 넣어 갖고 가거든. 네. 네. 그러니까. 네. 들으면서 우리 그 자리에서 하면 되겠다. 아 그날도 가져가겠습니다. 그날. 네. 가끔 한 잔씩 하는. 아, 네. 좋죠. 네. 자, 이렇게 강어달님의 정말 주옥 같은 브루스곡 세 곡을 정해 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노래도 그렇고 사연도 그렇고 딱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면 3프로 상담소의 노래와 사연과 대화는 어떻게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꼭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으나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많은 공연 저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또 가족분들과 행복한 네. 생활. 네. 되게 뻘쭘할 거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또 전 주식이나 뭐 이렇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렇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네. 되게 걱정했는데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고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예. 앞으로 또 공연이나 또 음반으로 또 방송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94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1부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할게요. 매번 이렇게 시간이 오버되는군요. 자, 저희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목 좀 축이고요. 여러분 2부에서는요. 정말 유명한 그러니까요. 중식계 대부 틀면 나오시는 분이시죠. 스타 셰프 한 명 유튜브도 하시는 스타 셰프 유튜버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